오늘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82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80여일간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모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일당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정말 숨가쁘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앞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있어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은 더욱 굳건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되면 진짜와 가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앞잡이가 된 친일 매국 세력이 있었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인지, 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0여일간 국민의힘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습니까? 계엄 당일에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더니 내란숙의 탄핵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을 반대하고 내란숙의 체포를 몸으로 막았습니다.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세력들 앞에 굽신대고 정강훈의 사당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당대표는 12월 3일로 돌아가도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과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한 것도 모자라 헌법재판소를 앞장서서 흔들고 있습니다. 내란 발생 80일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당원 아닙니까?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정치인과 국민 수백 명을 체포해 살해하고 삼선개헌으로 영구집권을 꿈꿨던 흉악한 내란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은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법은제 옹호 정당,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으로 불려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 동조 정당,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지금도 윤석열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이 날아갔는데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지키자고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죽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만 관심입니다. 국민에게도 나라에게도 아무 쓸모없는 무쓸모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은 당연히 파면돼야 합니다. 윤석열이 다시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면입니다.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 생지옥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닙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는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면을 넘어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나라,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차별과 혐오 대신 포용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모두 함께 해줄 거라 믿습니다. 함께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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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동조 극우정당 국민의힘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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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을 끝장내로 나왔습니다. 육군대장 출신 일당백 최고위원 김병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충성! 자고 일어나면은 선진국이었던 나라가 윤석열 정권 이후 자고 일어나면은 후진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자고 일어나니까 내란국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유행어가 돌고 있습니다. 국격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가 파탄나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너무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고 친위 쿠데타이며 내란입니다. 이 계엄 지난 8월에 저는 경고했습니다. 중앙파가 계엄의 주요 직책에 가 있을 때 정치적으로 위기사항이 오면은 분명히 계엄을 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뭐라 했습니까? 저와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음모다, 공작이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계엄이냐, 괴담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상계엄이 12월 3일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국격이 실추되고 헌정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내란이 실패로 끝났으니 망정이지 성공했다면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있겠습니까? 노상원 수첩이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다수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 언론인들, 유튜버들, 또 조금 전에 멋있게 노래한 안치환 가수, 지금 이 세상에 없고 12월 달이
제삿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비원 벙커로 끌려가서 있다가 서해안의 수장이 되어서 고깃밥이 되었을 겁니다. 1차 500명을 잡아가서 비원 벙커에 엮겠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차분입니다. 거기에는 10차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은 몇 명을 끌어 죽이겠다는 겁니까? 처단하겠다는 겁니까?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이 의사들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군사 독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생활 자체가 자유와 억압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강남을 갈 때 매 대교마다 검문소가 설치되어서 검문을 받고, 지하철 나올 때 경찰, 군인이 지켜서면서 여러분들의 배낭 검사를 했을 겁니다. 배낭에 정부 비판하는 책 아니면 윤석열 파면하자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거죠. 주민등록 등본 하나 띠로 동사무소에 가면은 군인이 장갑차가 그 두려움 속에 여러분은 직면할 겁니다. 계엄령, 포령 위반으로 또 13개 범죄는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민간인들도 군사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많이 SNS 쓰지 않습니까? SNS에 정부 비판하는 거를 올리면 바로 잡혀갔을 겁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성개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미쳐도 한참 미쳤죠. 독재의 시대가 수십 년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후계자가 나오잖아요. 그 후계자 누굽니까? 후계자 누굽니까? 후계자까지 독재로 간다면은 우리 아들, 딸까지 군사 독재, 독재자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연설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12월 3일 날 여의도로 와주시지 않았다면 내란은 성공했을 겁니다. 여의도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수만 명의 시민들이 와주시지 않았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이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세의 역사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영웅으로 칭송할 겁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이요, 헌정 질서를 지켜낸 영웅으로 기대할 겁니다. 평생 우리 가슴속에 자부심으로 남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은 진행형입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의 잔장들을 발본색은 내지 않으면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주시고 SNS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진보 유튜브 열심히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극우 세력들 댓글 달면은 반대 댓글 다시고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면은 분명히 윤석열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하면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헌법재판소 마지막 단어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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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윤석열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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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충성!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너무 힘드시죠? IMF보다 더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요즘 길거리에 지하철역에 구걸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네 슈퍼에서 가보니까요, 진열장에 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 물건을 진열해 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슬금슬금 나빠져 왔습니다. 그리고 연일 경제기사에서는 나쁜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통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더 끔찍한 경제 지표가 나올 것입니다. IMF는 기억해 보십시오. 27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왔다가 1년도 안 돼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3년째 IMF 유사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나라 소득 하위 20% 분들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법니다. 상위 20%는 2억이 넘게 벌고 있습니다.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와중에서 12.3 탄핵이 나오면서 환율은 올라가고 기업들은 이익이 줄고 있고 투자가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현찰로 여러분들이 바로 윤석열이 일으킨 계엄을 비용을 여러분이 현찰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여러분? 다음 장입니다. 더 웃긴 거는 한국은 항상 위기 때마다 바로바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들고 기업들도 무서워서 투자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수준도 AI 시대에 맞게 고쳐야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경제개발 60년의 모든 성과가 불과 두세 달 만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위대한 나라를 한 사람의 멍청한 결정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개발 60년의 성적표입니다. 70년대 무려 15%도 성장하던 나라가 지금 2%도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때는 80년 2차 올쇼크와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던 시대,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딱 4번에 불과합니다. 대외적으로 아무 일도 없이 2%가 하회하는 경제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걱정 안 합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만 지키려고 합니다. 저 모두 전 정부 탓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로 1, 2년 더 가면 우리나라는 1%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 경제 발전의 역사가 바로 윤석열이 모두 허물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자제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윤석열은 반드시 탄핵돼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구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구조 시대를 헌재는 즉시 접수해서 바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파면하라! 파면하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 2%, 3%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쟁으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는 탄핵을 시키고,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켰을 때 외국인 투자가가 들어오고 해외 주식 투자하는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찾고 이 골목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그런 한국 오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 파괴 극우 세력 규탄한다! 내란 동조 국민의힘 심판하자! 기다려라 김건희! 기다려라 김건희! 우리가 김건희를 소환해서 처벌합시다!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일명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불법 비상계엄을 했을까? 아무래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하! 그거구나! 명태균이었구나! 명태균이 김건희와 통화한 육성이 세상에 나올 것을 두려워해서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김건희 특검이 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불법 비상계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히 대한민국 군인들을 동원해서 국회를 막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다니 윤석열이 제정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윤석열은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혔을까요? 바로 명태균과 김건희가 나눈 육성이 11,000화에 공개되면 자기의 부인이 포토라인에 설 것을 두려워해서 감히 군인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내란 주범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대통령이 윤석열이 헌재에 나와서 내용도 없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윤석열의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국민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자 또 쫄아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 확실하게 윤석열을 파면합시다. 국힘당의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을 우리가 추진하자 국힘당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내란 주범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공범 국힘당을 해체하라! 검찰이 수사를 해놓았습니다. 수사 보고서에 의하면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정치자금 위반,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총선 개입 모두 다 드러났으니 이제 파면하고 수사합시다. 여러분,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말했으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평등한 세상인데 여러분 맞습니까? 드디어 홍준표, 오세훈도 등장.
하겠습니다. 명태균을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오이만을 내밀던 오세훈은 질질 짰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장어집, 청국장집, 그리고 중식당에서까지 만났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못합니다.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으면 그것도 처벌해야 하는데 우리 명태균 진상조사단에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으니 서울경찰청에서 확실하게 수사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이야기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홍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명태균을 한 번이라도 만났어야지. 참으로 웃기는 사람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웠습니까? 제가 안 보이니 여기에 보면 명태균과 홍준표가 같은 자리에서 한 명이 사회보고 한 명이 연설하는 게 나왔습니다. 거짓말쟁이 홍준표를 처벌합시다. 존경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이야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힘을 모읍시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말씀드립시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서영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파면의 사막이 시작됐습니다. 내란의 잔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와 함께 내란을 진압하는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을까봐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십니까? 되십니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중에 문영배 재판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도 재판관, 무양식 재판관이 사실상 증인들의 신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에 곽종훈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의논했다는 그 쟁점도 그 헌법재판관이 지적한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의안으로도 성립되지 않아서 국무회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헌법재판관도 혹시나 우려가 있는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관을 믿고 있지요. 무영식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김영도 재판관을 믿고 있지요. 그분들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끝없는 공세에 저는 파면을 예감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파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고 머리를 조아렸을 것입니다. 인민재판소니 헌법개판소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단 1%도 파면을 내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면될 가능성이 100%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인들 태도 또한 요상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쪽지를 국가비상헌법기구라는 쪽지를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김영현
전장만을 신문한다고 이 쪽지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피청구인 윤석열의 변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추어요.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광을 받으라 정신이 없는 변호인들이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희망으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청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면을 면하겠다라는 그 꿈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사라졌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라고 밀필히 그렇게 말하는 국무회의는 형식적 절차적 헌결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홍장원을 두 번 불렀으나 홍장원 차장은 메모지 원본을 가져와서 재판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재판관이 돌려봄으로써 오히려 홍장원의 진술과 메모는 신빙성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조지호 청장 10번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혈액암 말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10번 중에 8번을 묵인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나는 윤석열의 지지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인영의 박한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에게 미안해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지호의 자세는 옳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부하만도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고 찌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국회를, 우리를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모르고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울타리를 박차고 나와 다시 거리를 월부하면서 제2의 계엄을 획책하는 그런 악몽은 우리 꾸지 맙시다. 와! 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우리 모두 이쪽을 향해서 부탁해봅시다. 윤석열 조속 파면을 하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